우리 모두의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 길라잡이 실천 사례로 알아보는 초등교과 연계 진로교육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과 연계 진로교육 과정안 작성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뭐 학년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 주제가 이제 들어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첨단 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홍보하기라는 주제로 계획을 했었고요. 재구성 의도입니다. 이 재구성 의도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한마디로 과학과의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이라는 영역, 그 다음 국어의 쓰기 영역, 그리고 진로교육의 대영역인 일과 직업의 세계 이해, 요것들을 연계해서 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지를 일단은 목표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 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적었다기보다는요, 저 자신이 이런 프로젝트 수업 또는 이런 수업을 운영해 가면서 하나의 목표점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거지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어 놓았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분석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성취 기준 분석인데요. 우리 교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취 기준 번호와 성취 기준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키고요. 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진로교육 목표에 있는 번호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과에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과학이 이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것과 국어과에 쓰기는 절차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그 다음 진로교육에서 일과 직업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연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운영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구조화한 교과 연계 진로교육 성취 수준, 이렇게 성취 기준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재구조화 는 가능하지요. 우리 생활에 첨단 생명과학이 이용된 사례를 조사해 발표하고 첨단 생명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조사하여 소개하는 글쓰기 절차에 따라 직업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글을 쓴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과에서의 이제 그 첨단 생명과학이 우리 생활에 활용된 예 조사하기 과학과, 그다음에 여기 진로가 이제 또 과학과 연계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메인이었죠. 첨단 생명과학과 관련된 직업 소개하는 글쓰기, 요거를 이제 메인으로 둬서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요거를 할 때 항상 저는 이 재구성 의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나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디인지를 저는 좀 계속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요 학습 내용대로 흐름을 가다 보면요,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을 맞게 탔나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대전쯤 왔을 때 기차표를 확인해야겠죠. 경부선이 맞나? 어라? 호남선이네? 그러면 대전에서 갈아타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습 흐름대로 쭉 가면서 내가 지금 처음 의도했던 재구성 의도대로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나? 요거를 확인하고 싶다면 중간에 있는 이런 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 평가를 통해서 내가 처음 목표했던 목적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다면 그대로 수업을 운영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호남선을 탔네? 에이, 다시 갈아타야지. 무슨 말이냐?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재구성 의도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럴 땐 평가를 통해서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평가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수업의 방향,
그리고 학생들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지 하나의 점검의 수단으로서 이 과정중심 평가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글쓰기를 좀 중심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평가 방법까지 넣었고요. 평가 기준도 넣었으면서 또 제일 중요한 이제 피드백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피드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죠. 피드백 넣었고요. 자, 다음 이제 평가 시 유의점도 좀 넣어놨습니다. 왜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교과 교육 과정에서의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진로 교육 요소를 추출을 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진로 교육 목표를 연계해서 하나의 이제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이게 꼭 교사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평가의 유의점, 내가 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평가를 통해 내가 어떤 정보, 학생의 어떤 실태를 얻고 싶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학습의 평가인데요.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었기 때문에 언제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구체적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은 또 언제 제시할 것인지도 미리 좀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수업, 이런 수업 어떻게 해, 어려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뒤에 가면 이제 좀 더 제가 좀 더 간단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이 수업의 사례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요, 한 학기에 한두 번, 실은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횟수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성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프로젝트 수업을 한 학기에 한 번, 내지 많으면 2번 정도까지는 좀 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간단하게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동료 평가표, 이런 식으로 동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요. 수행 과정 평가표,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내가 맞게 가고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이제 평가에 대한 피드백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사가 처음 의도했던 이런 재구성 의도대로 또는 교사가 원하는 이러한 교과 목표 달성과 진로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통한 수정 또는 강화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앞서 보셨던 것은 프로젝트 학습으로서 조금 장기 프로젝트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전 근무했던 학교에서는요, 그냥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 개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체험 학습 같은 거를 일부러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래서 미술, 국어, 진로 교육을 이렇게 어떤 성취 기준과 어떤 진로 교육 목표를 연계했는지를 표시를 하고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구성 내용. 내가 왜 재구성했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재구성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이 재구성 내용이 아무래도 좀 중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전통미술과 현대, 그 당시 제가 근무했던 학교 옆에 미술관이 있었거든요. 미술관, 그 다음 국어에 보면 글을 쓰는데 하나의 이제 감상문 같은 걸 작품 그 대상의 특징을 잡아내서 설명하는 글을 쓰는 또 국어가 있었어요. 국어과의 관련 성취 기준이. 그래서 저는 미술관에 가서 아이들이 일단은 작품도 감상을 하고 그 다음 이때 에듀케이터라고 있습니다. 에듀케이터 분을 만나서 작품을 감상을 하는데 만나는 김에 이런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동시에 미술관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직업인과의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한 미술관 관람 하나의 체험학습으로 끝날 뻔한 것을 이제 직업인과의 만남으로 확장시키고요.
그 다음 단순한 이런 체험 활동 끝나지 않게 구업과 연계를 져서 글쓰기까지 연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진이고요. 이건 제가 아니라 에듀케이터님께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저 이제 평가였어요. 이제 여기 보면 고쳐쓰기 보이시죠? 계속 고쳐쓰기 했습니다. 왜냐?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했더니 아이들이 작품 감상, 원래 제가 목표로 했던 감상, 작품 간의 비교와 대조라는 기법을 써서 작품을 감상문을 쓰게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하다 보니까 비교와 대조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화는 무엇이다, 뭐 수채화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인터넷에 검색한 거를 그냥 베껴 쓴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고쳐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목표를 달성하게. 자, 우리가 했던 건 국어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한 비교와 대조, 그리고 뭐 예시 들기 등등등 있잖아요. 자신의 경험 들기. 이러한 경험들을 써서 글을 쓰게 하는데 목표를 뒀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을 계속 고쳐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피드백 제공이 되겠고, 피드백을 제공을 통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도 또 전 좀 갔다 왔었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대전의 솔로몬 파크를 다녀와서요. 아이들에게 이제 법과 관련된 직업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 당연히 사회과에서 있는 이 법과 관련된 단원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이제 체험한 일, 한마디로 견학 다녀온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글로 쓰게, 자신의 체험한 일을, 경험한 일을 글로 표현하는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법의 역할, 법의 준수, 사회과와 관련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재구성 의도를 안내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여기였겠죠. 여태까지 사회과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도 알아보면서 법과 관련된 직업도 탐색을 하는 거죠. 흔히 학생들이 법과 관련된 직업을 하면 판사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 교도관, 변호사 등등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이제 알아보는 활동이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학습 또 다녀오고, 이를 통해서 이제 견학 다녀온, 체험 다녀온 견문록도 잘 썼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실천 사례였고요. 이제 그 다음은요, 제가 2016학년도에 전 학교에서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학교교육과정 분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3월 초에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교과 통합 진로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이전에는 2018년 이전에는 이제 교과 통합 진로 교육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교과 통합이라고 하다 보니까 통합이야? 완전히 합쳐야 돼? 라고 좀 오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과 연계라고 바뀐 건 거의 2018년 이후에 이제 커리어넷 등등에서의 그런 보고서에서 이제 2018년 이후부터 교과 연계 진로 교육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일부러 1학년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왜냐면 1학년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교과 연계 교육, 진로 교육이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요. 학교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제 학교 요건에 맞추어 작성하시는데 반드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구성 내용과 진로 교육 요소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년 초에 미리 1년간 또는 한 학기간 실시할 교과 통합 진로 교육 계획을 세우신다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재구성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스캡도 좀 넣었습니다. 스캡 관련 활동을 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연계, 진로 교육에서 교과 연계할 때는 관련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요.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을 쓰고요. 관련 진로 교육 요소 및 목표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스텝 활용 시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목표를 뒀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통합할 때 창체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도 했었습니다. 네. 진로교육 중심 또는 진로교육과 연계를 해도 되는데 진로교육 중심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1학년도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 운영을 위해서 통합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정하고요. 활동 주제와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활동 주제 그리고 활동 내용 그리고 뭐 일단 목표 추출한 진로교육 요소 그리고 관련 진로교육 목표 그 다음에 스텝 활용 계획까지 좀 구체화해서 학년 초에 또는 학기 초에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실천 사례로 알아보는 초등교과 연계 진로교육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